한때 인도네시아 축구는 아시아 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지컬이 약하고 체계적인 전술 개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대회마다 번번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인 사령탑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프로 선수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었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2024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는 준결승까지 오르며 동남아 돌풍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 흐름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에서 홈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역사상 최초의 최종 예선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직전 월드컵 본선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적이나 다름없는 승리였습니다. 이 시기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약체가 아니었는데요. 팬들은 경기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도 두렵지 않다고 외쳤고 대표팀 유니폼은 전국적으로 매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이름은 단순한 스포츠 지도자를 넘어 국가의 자부심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황금기라 불리던 신태용 체제는 예기치 못한 한 장의 서명으로 무너졌는데요.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전격적으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럽 출신 귀화 선수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식 변화였습니다. 협회는 네덜란드 대표 출신의 클로이베르트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국제적 감각과 네덜란드 축구 철학이 인도네시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정은 곧 최악의 오판으로 기록됐습니다. 클로이베르트는 현역 시절에는 전설적인 공격수였지만 지도자로서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부임 초기엔 잠시 기대감이 있었으나 곧 경기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수 기용은 불안정했고 조직력은 눈에 띄게 흔들렸는데요. 그가 내세운 유럽식 전환은 말뿐이었습니다. 전술 실행 능력은 떨어졌고 중원과 수비 라인은 경기마다 무너졌습니다. 호주에게 1대5, 일본에게 0대6으로 대패하며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협회는 전환기의 과정이라는 말로 모든 비판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이라는 사상 첫 무대에서 참담한 몰락을 겪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2대3으로 패배했고 이어진 이라크전에서는 후반 31분 지다니크발의 중거리 슛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패배하며 이전 전패, 본선 진출의 꿈은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라크전이 끝난 뒤 잔디 위에 쓰러진 선수들의 눈물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클로이베르트 감독은 얼굴을 수건에 묻은 채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경기장에 남아 물병을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인도네시아 팬들이 떠나지 않고 신태용을 외쳤는데요. 신태용을 외치는 함성은 곧 항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SNS에 클로이베르트 아웃과 신태용을 다시 데려오자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조직했고 전국 각지의 거리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올려준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팬들에게 신태용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희망의 증인이었는데요. 경기 후 단장 수마르지는 팀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가장 먼저 평가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단지 전술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표팀을 지켜온 그조차도 클로이베르트 체제의 리더십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협회 내부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요. 내부 인사 간 불신이 확산됐고 일부 매체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포츠 실패가 아니라 협회 권력 구조의 붕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에릭 토이르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태용을 경질하고 직접 클로이베르트를 데려온 인물이었는데요. 그를 향한 비난은 계속 커져서 정치권에서도 이 실패는 단순한 축구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회피와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토이르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그래도 역사상 4차 예선까지 올라온 것은 큰 진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차가웠는데요. 사과는 필요 없고 신태용을 돌려보내라는 댓글이 수십만 건 달렸습니다.
협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축구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흐름만큼은 명확했는데요. 신태용 복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었습니다. 울산 HD에서 65일 만에 경질된 신태용 감독의 이름이 다시 인도네시아 언론의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계약 조건 중 몇 가지 근무 조항이 충족된다면 재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팬들은 이를 희망의 뉴스라고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를 떠난 뒤에도 꾸준히 자국 대표팀 경기를 챙겼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내게 자식 같은 존재다. 그들의 성장을 보면 마음이 간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을 증명하듯 대표팀 수비수 아르안 프라타마는 방송에서 감독님은 축구뿐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다. 매 순간 그의 조언을 기억하며 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를 넘어선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사실상 신태용 감독의 복귀 논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예산 문제, 현 코칭 스태프 정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미 복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거리에는 여전히 신태용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태용이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절규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유럽식 시스템이라는 허상을 쫓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습니다.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이 경험이 미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우리는 성장보다 결과를 원한다고 일갈했는데요. 성장은 이미 신태용 시대에 이뤄졌고 그의 부재 이후 인도네시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신태용이 남긴 단단한 시스템은 기록으로도 기억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역사의 가장 높은 무대 직전에서 발을 헛디딘 것은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부재 때문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팬들은 신태용은 우리 축구의 심장이었다며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